안녕하세요. 타이거 앵크입니다. 2016년 유시민 작가의 책 노무현은 조선일보와 왜 싸우는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조선일보가 프레임으로 싸움을 건 첫 번째를 1991년 10월 주간조선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라는 기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야 운동권 출신으로 야당의 초선 의원으로 입문한 노무현에게 호화요트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재산가 프레임을 씌워 운동권 이미지를 희석하고 타격을 주려 했던 악의적 기사였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30년 전 상황에서는 이런 악의적 기사가 나오더라도 언론을 상대로 정치인이 싸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싸워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미지만 더 추락할 것이 분명했기에 해당 정치인들은 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은 틀렸습니다. 이 기사를 허위 왜곡 보도라며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은 1992년 12월 노무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선일보의 본격적인 일방적 노무현 때리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지속되었고 결국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서야 끝나는 듯 보였지만 지금도 조선일보는 간혹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싸움은 30년을 넘기는 지루한 싸움이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조선일보는 친일 척결 외치던 초강욱, 렉서스 등 차 세대 굴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조선일보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묘하게도 30년 전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초호화 요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제목만으로 상대의 이미지를 공격해 정치인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 악의적인 기사, 그것이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조선일보가 참 사람은 잘 본다. 어쩜 그리 쪽집게처럼 제대로 된 정치인만 찝어 공격을 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거꾸로 보면 그것이 친일 매국신문 조선일보의 운명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초강욱은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열린민주당 대표로도 당선되었습니다. 30년 전 노무현이 그랬듯이 2010년 초강욱도 조선일보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6월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한 최강욱은 피부로 느낄 만큼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다. 개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개혁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악의적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오보방지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 100만 건이 넘는 기사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 무책임한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권이 말살되더라도 언론사 책임은 많아봐야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악의적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결국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징벌적 배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저는 이제 지긋지긋했던 조선일보와의 30년 전쟁의 끝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인데요. 노무현이 시작하고 노무현의 죽음으로 일깨워 주었던 보수 찌라시들과의 싸움, 시민들이 촛불로 조직하고 화답했던 그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두려움 없이 싸움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